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여기저기 이야기해도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맞벌이 부부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도 직장인이라 엄청 바쁘지만 무엇보다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헤어 디자이너 일을 했어요. 유명한 샵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단골 손님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다 투자해서 샵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제 꿈과도 같은 일이었고 솔직히 가게 운영에 전념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결혼을 1년 정도 뒤로 미루자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결혼을 하자고 밀어붙였고 저희 시댁에서도 혼사 다 오갔는데 이제 와서 미루면 좋지 않다고 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하랴 가게 오픈 준비하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찌저찌 남편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둘 다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너무나도 다른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오픈한 미용실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단골 손님들까지 전부 저를 따라서 샵을 옮기시는 바람에 한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고 결혼 후 6개월 정도는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너무 바빠서 다른 생각은 할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점점 뒤로 미루게 되면서 저희 시댁 부모님들의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머리하는 것이 제 천직이고 돈도 돈이지만 손님들 머리 해드리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제 일 자체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처음엔 너무 바쁘고 예약이 많아서 주변 지인들도 가게에 부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나마 요즘 조금 한가해져서 친구들도 와서 머리하고 가고 주변 사람들도 옵니다. 물론 제 주변 다른 모든 분들은 다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시고 지인들이라서 할인을 해드리거나 다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해서 다들 만족해하고 계시고 한번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거리가 좀 멀어도 또다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 손님들 중에는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시어머니는 별로 탐탁스럽지 않게 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깍세라는 이미지 때문에 헤어드레서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시고 그전까진 저희 어머님께서는 동네 미용실만 다니셨거든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헤어커트 한 번에 얼마를 받는지 염색이나 펌을 했을 때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가게가 처음 오픈했을 때 한 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며느리가 미용실을 냈는데 한 번 가서 매상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셨겠죠. 그런데 저희 매장은 지금은 덜하지만 오픈 초기엔 100% 예약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30분 단위로 예약 고객이 꽉꽉 차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신 어머님을 상대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헛걸음 하신 게 죄송했지만 가게에 꽉 차 있는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 생각보다 제 매장이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커트나 펌 가격표를 보시고는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매장이 솔직히 주변 동네 미용실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비싼 곳이기도 했고 실내 인테리어나 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도 다들 저와 함께 오래 일해온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비싼 금액을 책정하더라도 제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손님들로 줄이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께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미용실 크게 한다고 자랑을 하셨던 건지 언제 한 번은 어머님이 말도 없이 친구들 3분을 모시고 매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약이 없으면 시술을 받으실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우린 괜찮으니까 어서 일해. 라고 하시길래 냉커피 한 잔씩 대접해드렸습니다. 어머님과 친구분들은 10분 정도 가게에 앉아있다가 가셨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매장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괜찮았습니다. 저도 예약이 비는 날 어머님과 신우를 불러다가 머리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돈 받는 건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손님과의 형평성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시댁 식구들에게도 돈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에서 그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별로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예약 비는 날에 불러다가 머리를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본인들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고 가게로 찾아왔어요. 특히나 신우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있어서 못 해준다고 하면 대놓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때부터 괜히 시작했구나 싶었지만 이미 상황은 늦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냥 계속 공짜로 머리를 해드렸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머리를 몇 달째 해드리고 있었는데 결국엔 얼마 전 쌓아왔던 분노가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날 아침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오후에 펌하러 갈 건데 해줄 수 있냐고요. 그날도 예약이 꽉 차 있고 바쁜 날이었지만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손님을 보는 틈에 짬짬이 머리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날도 돈은 내지 않으시고 고맙다는 한마디만 하고 가셨죠. 문제는 그 다음날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전에 한참 오픈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우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언니 오늘 오후에 저도 펌할게요. 밑도 끝도 없는 문자에 한숨이 나왔지만 어제 시어머니도 해줬으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 좀 하면 되겠거니 싶었죠. 물론 그날도 예약이 거의 꽉 차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한참 손님 상대하고 있었던 오후 3시에 신우가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친구 2명과 함께 왔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신우 머리 하는데 친구들이 따라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비워둔 구석자리로 신우를 안내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음료수 한 잔씩 가져다 주고 있는데 옆에서 신우가 말하더라고요. 언니, 쟤는 염색해주시고 쟤는 앞머리 커트해주세요. 저는 순간 뭘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매장 안에 모든 직원들 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솔직히 신우 하나도 벅찬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예약도 없이 자기 친구들 해달라니요. 그래서 지금은 곤란할 것 같다고 했더니 신우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왜요? 돈 안 낼까봐 그래요? 순간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신우 친구들에게도 공짜로 시술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리 예약도 없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다짜고짜 친구를 둘이나 데려와서 머리를 해달라고 하니 저로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그동안 참아오고 쌓아놨던 게 욱하고 올라왔는데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계셔서 간신히 참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손님이 워낙 많고 다음 타임 예약 손님도 바로 대기 중이라 새치기해서 해줄 수는 없다고 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어요. 신우이기 전에 매장에 들어온 이상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하던 대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신우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대놓고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알았어요. 야, 너희들은 못해준대. 하고 데려온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다 신우에게 쏠리고 매장 분위기가 약간 싸해졌어요. 순간 제가 마치 신우에게 잘못한 것처럼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빨리 해달라는 거 해줘서 보내자 싶어서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작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더럽게 유세 떠네.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 이성이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고 뭐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보던 말던 이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신우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제 원래 성격이 나올 것 같았어요.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그냥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고 주변 사람들이 저와 신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우도 부담이 된 건지 별 다른 말 안 하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 매장 청소하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분위기가 쌓였지만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설마 나한테 뭐라고 하겠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오늘 지연이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줬다면서? 그거 머리 좀 해주는 게 뭐라고 그렇게 유세를 떠니? 딸이나 엄마나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매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까짓 건 머리 좀 금방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뭘 대단한 일 한다고. 라는 말에 저는 완전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제가 하는 게 대단한 일 아니니까 그냥 어머님도 어머님 딸도 평소 가던 대로 가세요. 자식은 지 엄마 닮는다는데 제 남편은 어머님 안 닮고 신우만 어머님 닮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거지근성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아요. 라고 말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들렸지만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끊어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그동안 공짜로 해준 것이 잘못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제게 고마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제 편을 들더라고요. 바로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공짜로 머리하고 있던 거냐고 앞으로는 머리하러 오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여기서 제 편을 들지 않았다면 아마 더 이상 같이 안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앞으로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다시는 저희 가게로 머리하러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네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갑게 지낸 건 아니라서 이대로 안 보고 산다고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뭐가 잘못한 건지 모르고 살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에 얼굴 마주칠 일이 있으면 또다시 시비를 걸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그냥 가게 열어야 한다고 안 갈까 싶어요. 남편도 자기 집에 안 가도 된다고 했으니 이대로 영원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연을 끊고 사는 게 제 원칙이니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